2시간짜리 내란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윤, 계엄은 통치행위, 탄핵열차 스스로 올랐다라는 게 국민일보의 일면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 어제 29분 동안 얘기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다라는 거죠. 계엄은 통치행위다라는 얘기를 윤 대통령 어제 하고 싶었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네, 윤 대통령 29분 동안 담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 29분간의 담화를 보신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상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설명을 했죠. 네. 그동안에 야당 특검이 27번, 국무위원들 탄핵이 20번, 도저히 국정을 연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야당에 대해서 반국가적 폐악질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상 상황임을 국민한테 알려주고 싶었다. 네. 또 하나는 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상황의 위중함에 대해서 설명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은 왜 그렇다고 해서 꼭 비상계엄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너무 논리가 너무 많이 이해가 좀 안 갔다. 왜 특수부대 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까지 했냔 말이에요. 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이 있잖아요. 국민하고 설명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국민하고 손잡아야 되는데 왜 국민하고 싸우는 길을 택하느냐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비상계엄 대신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긴급 명령권이라든지 네. YS가 금융실명제 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이 많아요. 네. 국민들을 대상으로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저런 비민주적인 선택을 했느냐. 또 어제 그 담화문 발표한 날이 하필 12.12입니다. 12월 12일 날. 우리가 1979년 45년 전 12월 12일 날 우리 민주주의가 그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한테 유린당한 그 가슴 아픈 일이 있거든요. 꼭 45주년에 어제 저런 담화를 들으니까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또 7일 날 담화에서는 당과 총리한테 맡긴다. 네. 그랬는데 그걸 뒤집어 엎고 어제는 다시 나는 떳떳하다. 끝까지 가겠다. 탄핵 열차를 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니까 좀 불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어제 그 팩트상도 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대통령이 이제는 참모진들 지원도 못 받고 고립무원에서 혼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왜 계엄을 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됐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납득이 되는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이해로 이어지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갑자기 하야를 발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아직도 이렇게 윤 대통령을 몰랐던 건데 그리고 어제는 전체적으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밤에 발동이 됐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놀랐어요. 저는. 전 정말로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월을 살면서 네. 그렇게 놀래본 적이 처음이에요. 어제 저 계엄 내용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인가 저분이 앞서 설명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설명하니까 재론할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만 딱 지적할게요. 제가 어제 대통령이 열거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178회의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고 야당이 네. 그리고 이제 탄핵 집회를 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감사원장 탄핵. 네. 그래서 이런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고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
근데 야당이 과도하게 탄핵 남발한 건 저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정당이라는 얘기도 저도 스스로 많이 했고. 근데 그것도 야당의 권리예요. 그건 비판할 수 있죠. 반대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비판받고 바뀌는 게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기 때문에 내가 경고를 하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통치행위였고 헌법적 결단이었다는 게 큰 요지예요. 네. 숱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대통령이 야당의 그런 권리, 야당이 여당을 과도하게 비판하더라도 비판할 권리를 봉쇄하는 것 자체, 이 인식 자체가 자유질서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여러 가지 논리에 대한 비난을 떠나서 이 자체가 대단히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저께 12월 7일 날 뭐 일임한다고 했다 왜 이러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런 거 다 이제 뭐 그런 얘기할 계제도 아니고 이미 그건 넘은 것 같고 대통령의 인식이 대단히 심각하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어느 신문 보니까 망상 자기 부정이다라는 사설 제목을 봤어요. 네.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건 인정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러한 사고는 과연 얼마나 국민이 받아들이고 있을까. 특히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야당은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면서 광란에 칼춤을 춘다. 야당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알기는 어제도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압도적인 국민들이 잘못됐고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 야당만 그렇겠다고 대통령이 단정을 내렸거든요. 정말로 국민과 동떨어졌다는 민심과 동떨어졌다라고 얘기하기에도 너무 부족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희대의 성명이고 담화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민심과 동떨어진 담화 아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의 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지역 신문들은 어떻게 실었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강원일보입니다. 윤 자진 사퇴 거부, 국회 탄핵안 내일 재표결. 네. 어제 담화를 봤을 땐 자진 사퇴는 일단 거부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다소 중립적인 그 내일 재표결인데 어떻게 될까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죠. 이 관련해서 대구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반격, 여 이탈표 속출, 긴장 최고죠. 대구일보는 윤 대통령이 반격에 나섰다. 여 이탈표가 좀 속출하는데 좀 긴장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매일신문입니다. 대구에 지금 이 적을 두고 있죠. 윤 계엄 정당화 재확인, 빨라지는 탄핵 시계. 계엄이 정당화하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탄핵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실었습니다. 요 밑에 대전일보 같이 볼까요? 윤석열 운명의 시간, 대한민국 명운의 날. 네, 이건 굉장히 좀 이 드라이하게 이 제목을 뽑은 거죠. 운명의 시간이고 명운의 날이다. 내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주일보입니다. 성남 민심에 기름 부은 윤석열 담화. 네,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 그리고 부산일보 조기 퇴진 거부한 윤 탄핵 불길에 기름 부었다. 연신 기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탄핵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게 부산일보와 광주일보의 일면이었습니다. 네, 지금 모든 저희가 조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신문들의 이 아침 이 일면까지도 제가 같이 보여드립니다. 전국에서도 상당히 이 사안이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제 29분 동안 윤 대통령은 내 계엄은 정당했다. 왜? 통치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윤, 국회 출입 안 막지 않았느냐. 내가 야당의 경고성으로 이 한 계엄이기 때문에 경고성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계엄을 제대로 할 거였으면 국회 다 막고 의원들 못 들어갔게 했을 텐데 아니었다. 안 막지 않았느냐. 그런데 군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자 진술들을 좀 저희가 좀 같이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죠. 윤 대통령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 관계자 국회 출입 막지 않도록 내가 했다. 그런데 관련자들 진술을 보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뭐라고 했느냐. 처치 시대 국회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 출입 통제하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내가 한 이유, 계엄을 한 이유 국민한테 위기를 알려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술은
방첩 이 수사단장은 뭐라고 했느냐. 구금 시설을 알아보라고 얘기했고 체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내가 받은 명단 14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 병력을 투입한 거 이건 국회 해산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결 종족수가 아직 안 채워졌으니까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고 얘기했다라는 진술이 있었죠. 윤 대통령 계엄 발령 국민께 알린 뒤 병력 이동 국방장관한테 지시했다. 국민한테 다 알리고 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병력을 천천히 이동시켜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국방장관이 오전 10시, 11시 선관위에 대기하라고 미리 지시가 왔고 과천청사 인근에서 이 밤 9시에 대기하라고 미리 대기하고 있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 국회 투입 병력 300명도 안 된다 했는데 지금 700~800명 된다. 685명이다. 뭐 1000명도 넘다. 얘기들이 지금 저마다 다른 상황이죠. 실무장하지 않았다? 아니다. 테이저, 공포탄 다 뭐 케이블 타이까지 다 있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윤용걸 대표님 네. 누구 말이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검찰, 경찰 네. 뭐 수사 결과하고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네. 탄핵이 내일 된다면. 가결이 되면은 네. 그러면은 거기서 윤 대통령이 아마 직접 출석해서 얘기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나올 소명서를 지금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얘기는 어제 담화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야당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됐으니 폐악질하는 야당에서 파괴됐으니 내가 그거를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선 한 비상조치로 비상계엄을 한 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력을 쓸 의도는 없었다. 뭐 그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던 뭐 작전사령관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전에 대기하라고 그랬다. 뭐 왜 빨리 안 움직이냐. 전화를 몇 번 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얘기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거는 뭐 수사 결과로 좀 밝혀질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좀 작전이 좀 엉성했던 거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계엄하고 한참 있다가 군을 좀 파견했다든지 네. 뭐 단전 단수라든지 뭐 안 할 말로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하려면 확실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면은 좀 뭔가 좀 엉성한 좀 블랙 코미디 같은 뭐 이런 현상도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로 볼 때는 대통령 말보다는 밑에 지시를 받은 관련자들 진술 네. 이거를 더 뭐 신빙성 있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윤 대통령이 본인의 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밑에서 군이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 같이 말을 맞춰서 군 쪽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 얘기가 말씀처럼 지금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수사를 통해서 결국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